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고색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공간에서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동전을 좀 던지게 되면요 나오는 가지수가 두 가지죠. 두 가지 이런 형태 가볍게 8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이건 용어정의 배우는 거예요. 표본공간에서 이런 용어정의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의 5제곱이 전개식에서 x 세제곱 y 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정에서 나온 건데 일반항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죠. x 세제곱을 좀 확실하게 아는 거니까 5번 중에서 3번 선택하겠습니다. x 3번 선택하고 y 2번 선택한다 이렇게 쳐야 되니까 5 콤비네이션 3이 이제 개수가 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볍게 또 10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5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좀 구해냈습니다. 눈의 합을 좀 알아보는 거죠. 눈의 합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눈의 합은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좀 여러 개 많이 있죠. 물론 이제 5만 조사해도 되는데 한번 좀 전체를 다 알아봤습니다. 이때 나오는 가지수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된다는 사실들을 좀 알아가면 나중에 좀 더 좀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가지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쓰게 되면 1, 4 2, 3, 3, 2, 4, 1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이거 조사해도 되는데 전체적인 거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이런 것 좀 이용해서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확률 구하라고 했는데요.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전체 가지수는 36이 되겠고 여기 이제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분을 통해서 가볍게 9분의 1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의 약수에는 1, 2, 3, 6 이렇게 있는 거죠. 6, 2, 3, 6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6가지 중에 4가지입니다 라고 처리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3분의 2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어이쿠 점수를 주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겠죠.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검은 공 3개,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5개의 공을 좀 꺼내겠습니다. 검은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검은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 흰 공을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근데 5개 공을 뽑는데 아이쿠 검은 공이 4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흰 공이 4개밖에 없으니까 5개를 뽑다 보면 검은 공은 반드시 포함되겠습니다. 검은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 그렇다니 없다는 얘기죠. 그럼 확률이 좀 0이 돼가는 아주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상황 이해만 잘하면 풀이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9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는데요. 3장 카드 소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소수를 좀 조사해야 되겠죠. 2, 3, 5, 7 이렇게 소수가 좀 4장이 있는데 이런 4장 중에서 3장을 좀 모두 다 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9장 중에서 3장을 좀 뽑는 거고요. 4장 중에서 3장을 뽑는다. 이렇게 해서 확률을 좀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콤비네이션 3이 있으니까 9, 8, 7 처리해주면 되겠고 4, 3,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 2, 8 소거가 되겠고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는 거니까 3, 7, 21분의 1 해서 2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저 소수 조사할 때 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 또 착각해가지고 1 집어넣고 이러면 또 전혀 다른 형태의 연산이 되는 거니까 소수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서 아주 그렇게 어찌 생각하면 간단한 식이 되는 거니까요. 식 세워가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조금은 좀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 또는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에는 2, 3, 5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홀수에는 1, 3, 5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가지수는 1, 2, 3, 5 이렇게 해서 6개 중에 4개입니다. 3분의 2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또는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니까 아이쿠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 던지는 부분들이니까요. 실수 없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 조사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A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A 여집합 확률, 어이쿠,
뭐 진짜인가요? 5분의 2 되겠고 여집합이면 뭐 당연히 뭐 둘을 좀 합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5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어이쿠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B 확률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확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뭐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이다 이런 부분들은요.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어진 부분 A 교집합 B의 확률 자체가 6분의 5 전체에서 빼니까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확률을 좀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다음 확률 구해달라. 조건부 확률 형태의 좀 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B가 일어났던 전제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교집합 확률 이렇게 쭉 구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B 확률이 좀 4분의 1 주어져 있고 6분의 1 우리가 좀 정리해서 놓은 거 있으니까 6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약분해서 뭐 3분의 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관계식 자체를 좀 이제 정리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렇게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꼼꼼하게 살짝 좀 점검해서 특히 뭐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 이런 부분들 센스 있게 좀 대처해 가면 어찌 생각하면 좀 가볍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함께합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겠습니다. 이때 소수 사이 약수가 뽑히는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수는 2, 3, 5, 7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 약수에는 1, 2, 4 이렇게 있으니까 뭐 1, 4가 좀 추가되면 되겠죠. 4개에다가 2개 추가돼서 6개가 되겠습니다. 10분의 6 처리해서 5분의 3 정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소수, 약사, 약수 뭐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냥 개수만 이렇게 카운팅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1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K개 들어있습니다.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적어도 하나의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이쿠 그럼 당첨 제비를 2개 뽑거나 뭐 하나 뽑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적어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반대로 해도 되겠죠? 1에서 빼기 해서 10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첨 제비가 아닌 부분들이 10-K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2개를 고른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45분의 1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계산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K 컨비네이션이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빼기 해주는 거니까 그럼 45분에 그럼 얼마가 되죠? 28이 되는 건가요? 30에다가 45 되니까 28 해서 계산식을 좀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19 똑같이 나누기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10-K, 9-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45분의 28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약분하게 되면 2가 되겠고 그러면 10-K에다가 9-K를 이제 곱하기 한 결과는 일단 여기 이제 4, 7이 28에다가 지금 이쪽에 남아있는 부분을 곱하기 해주면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8 곱하기 7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숫자 부분들이 이제 8이 돼야 되는 이런 형태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괜시리 좀 어렵게 또 전개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지 않아도 풀이는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10-K가 8이 돼야 되는 거라면 당연히 K 값은 얼마? 2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좀 뭐 센스 있게 좀 대체한 부분들은 뭐 적어도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뭐 이 사건을 좀 이용해서 좀 접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마지막에 연산 처리해 갈 때 뭐 전개해서 계산하지 않고 이웃한 두 숫자의 곱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센스 있게 연산을 해서 좀 더 시간을 좀 절약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뭐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야 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좀 여러 개 좀 다루면 이런 좀 감각이 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 평상시에 확통 문제를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개의 공 중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뽑겠습니다. 공에 적힌 소수의 합이, 세 숫자의 합이 좀 또 소수가 되는 건가요? 와. 그럼 1, 2, 3, 4, 5, 6, 7, 8. 3개를 꺼내려면 가장 작은 숫자를 꺼내더라도 6은 되겠고, 가장 큰 숫자가 되게 되면 20, 20일까지 가는 건가요? 와, 이런 숫자들에서 좀 소수를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일단은 그러면 7 있을 수 있겠고 9, 11, 13, 17, 그다음 19 이런 숫자들이 좀 가능성이 있는 소수가 되겠죠?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7이 되려면 일단은 뭐 큰 숫자 5 들어가게 되면은 안 되겠죠. 나머지 숫자 2이 안 되는 거니까 가장 작은 숫자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3은 되는 거니까 아마 4부터 좀 되는 것 같습니다. 4에다가 그러면 3 만드니까 1, 2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지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11 만들 때는 그러면 여기가 1, 2 있으니까 이제 8부터 되겠죠. 8에다가 이제 1, 2 이렇게 처리해주면 1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숫자를 하나 줄이게 되게 되면 숫자를 하나 좀 늘리는 형태가 되면 되겠죠. 1, 3 이런 형태. 와, 그럼 이걸 다 좀 찾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 아, 좀 시간 걸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숫자, 아이고, 여기서 안 되니까 좀 다시 숫자를 좀 더 낮춰야 되겠습니다. 6, 1, 4 되겠고, 그러면 6에다가 여기 숫자를 줄이게 되면 여기 좀 키워가면 되겠죠. 이런 모양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줄여가면 5에다가 4, 2 이런 모양 형태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13 만들어 가지려면 일단은 8을 끄집어내게 되면 5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1, 4, 그 다음에 이제 2, 3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7에다가 숫자를 좀 키워서 4,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저기 또 얼마가 있습니까? 4, 2 처리가 됐으니까, 아이, 콜레. 그 다음에는 7에다가, 아이고, 7에다가 뭐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네요. 이쪽에서 줄여가는 거고는 7에다가 이제 5, 1도 있었잖아요. 5, 1, 그죠? 이런 부분도 있었군요. 아이쿠, 이쪽에서 줄여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칠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된 것 같으니까 6에다가 이쪽에 있으니까 6에다가 그러면 5에다가 2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러면 6에다가 4에다가 3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을 만들 때는 8에다가 이게 좀, 그럼 이제, 그럼 9를 좀 만들어야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7, 2, 이제 조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러면 6, 3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8에다가 6이 돼 있었으니까 5, 4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를 줄여서 7, 6,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 7 그러면 15에다가 4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8, 6, 5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6개에다가 12개에다가 16, 18개가 되는 건가요? 18개? 됐죠? 뭐 전체 가지수는 지금 8개에서 3개를 또 꺼집어낸다 이렇게 됐으니까 8 커뮤니케이션 3 처리해주면은 8, 7, 6, 3, 2 이래서 나눠지는 거니까 8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또 그럼 이제 약분이 좀 되죠. 약분 되게 되면 28에다가 9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28분의 9 있어야 됩니다. 하하, 일일이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긴 호흡. 아이고, 세 개 숫자를 좀 더하게 해서 소수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일일이 좀 조사해야 되는 큰 숫자부터 좀 규칙적으로 좀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했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공부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경우의 진정한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일일이 조사해가는 그런 항목들 차분하게 좀 대처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구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고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x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하나를 좀 택했을 때 이렇게 좀 합성함수인 결과 자기 자신이들은 이런 확률을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대응 대응 관계를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해가는 거죠. 1, 2, 3, 4, 5 이렇게 돼서 1, 2, 3, 4, 5 이렇게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니까 한 번 더 그래야 되나요? 1, 2, 3, 4, 5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좀 가는 개수가 이제 5개가 되게 되면 그 다음도 이제 똑같은 규칙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런 건 무조건 되겠죠. 한 가지가 좀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부터 접근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5 되어 있을 때 이런 관점이라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4개인 경우는 안 되겠죠. 그럼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가 3개인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 컨비네이션 2 해서 나머지 2개를 좀 남겨놓고 나머지 숫자들은 자기 자신으로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골라는 경우 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골라진 둘은 이렇게 크로스로 가게 되게 되면 합성함수로 가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1은도 결국 이제 이렇게 1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2개 골라서 이 고른 2개가 서로 이렇게 이제 크로스 형태로 좀 가게 되게 되면 합성함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물론 좀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것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인 그런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한 개가 된다는 건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다음부터 한 가지 더 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되냐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됐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 개 가는 경우 나머지는 이제 크로스가 이제 2개가 이렇게 좀 크로스 되는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3, 4가 좀 이게 숫자가 참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1은 결국 이제 2 거쳐서 1 이렇게 최종 나오는 거니까 문제의 뜻에 부합되는 건데 일단은 5개 중에서 1개를 골라서 자기 자신 가는 거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들은 2개 지금 짝을 줘야 되는데 4개를 이제 2개씩 짝을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조를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이 컨비네이션이 하고 순서가 없으니까 이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게 하는 그런 형태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이 계산 좀 10이었고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5 곱하기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나누고 또 2를 또 다시 한번 좀 나눠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15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맨 위에 한 가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26가지가 되겠고요. 전체 가지수 부분들에서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함수 대응이니까요. 뭐 1에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5가지입니다.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에 5제곱 이런 식이 되면 되겠고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26가지 얻었는가요? 그래서 5에 5제곱분의 2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좀 함수 대응 좀 살펴보는 게 좀 사실 좀 쉽지가 않죠. 할 때 이제 문제의 취지에 문제에 주어진 규칙에 맞는 이런 이제 함수들을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좀 조사해 가는 것이 불이의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는 개수가 5개인 경우 그다음 이제 뭐 3개일 때 그다음 이제 뭐 2개일 때 2개일 때 좀 안 되죠. 한 개일 때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좀 조사해 가는 것이 불이 방법이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복습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 대응 나오면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충분히 좀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생 5명이 생일이 모두 9월 8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습니까? 적어도 2학생이 생일이 같을 확률, 또 적어도라는 표현이 돼 있죠? 그럼 6건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그럼 이게 며칠인가요? 10일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학생 5명 학생이니까 전체 가지수는 10의 5제곱 되겠죠? 이때 이 확률을 구하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생일이 좀 모두 다른 경우죠? 그러면 10, 9, 8, 7,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0은 하나가 좀 이렇게 좀 소거가 되면 되겠고요. 1 빼기 10의 4제곱분의 9, 8, 7, 6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약분이 되는데 깔끔하게 10은 좀 소거가 안 되는 거니까 뭐 좀 10을 좀 남겨놓고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 8, 70에다가 6, 7이 42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니까 14에다가 4, 7이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30, 24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10의 4제곱분의 10의 4제곱에서 또 이걸 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9, 7, 6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0.69, 6, 9, 7, 6 이렇게 답이 되는 건가요? 이제 4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아이쿠. 숫자가 좀 커져가지고 우리를 조금 이제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뭐 아이디어 자체는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뭐 각각 학생이 이제 생일이 될 날짜는 이제 열흘 10일이니까 뭐 10에 이제 5제곱 이렇게 가는 부분들 분할을 처리할 항목이겠고요. 그 다음에 생일은 뭐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반대에 뜨는 경우를 생각해서 첫 번째 학생 10가지, 그 다음 9가지, 8가지 이런 순서로 좀 가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계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머니 안에 흰 구슬, 검은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구슬을 좀 한 개씩 2번 꺼내는데요. 2개의 구슬이 모두 흰 구슬을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꺼낸 구슬은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구슬이 12개가 되어 있겠고, 그 다음 번째 꺼낼 때 11가지가 되겠죠. 모두 흰 구슬이니까 7 곱하기 6 해서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약분 좀 하게 되면요. 22분의 7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 아주 좀 가볍게 끝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꺼낸 구슬을 넣지 않습니다라는 부분들 확인해 가지고 구슬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거 역시 흰 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 6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두 번째 꺼낼 때 상황 바뀐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 검은 공이 N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상자에서 4개의 공을 꺼내는데요. 검은 공이 2개 나오는 사건을 AN이라고 하겠고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PAN 되어 있는데 1-PAN 이 부분들은 1-PA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PA 이런 확률에 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PA 확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참수 모양 형태로 좀 얻어져 가는 거니까 PA 확률 자체가 이제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확률이 꼭 2분의 1 되는 보장이 없으니까 2분의 1에 가까워진 그런 수가 됐을 때 전체의 계산결과가 좀 커지겠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확률 자체는 좀 어떻게 되냐면 10개 중에서 4개를 꺼집어내는데 n개에서 2개를 꺼내고요. 그 다음 이제 10-n 이곳에서 이제 또 2개를 좀 꺼내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10개의 공인 중에서 검은 공이 N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공에서 2개를 꺼내는 이런 내용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분모가 19, 8, 7인데 4, 3, 2, 1 이렇게 처리되면 8은 소거되고 이렇게 좀 약분해서 3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10 곱하기 3 곱하기 7 이런 형태에다가 n 컨비네이션이 그 다음에 10-n 컨비네이션이 되는 형태로 해서 PAN을 계산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일일이 좀 조사를 해야 될 항목 같죠? A2를 계산하게 된다면 13, 7 계산된 부분에 2 컨비네이션 2는 좀 1 되겠고 8 컨비네이션 2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7 이렇게 좀 계산될 것 같고요. A3이 되게 되면 13, 7 이런 부분들인데 3 컨비네이션 2 해주니까 3에다가 7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7 곱하기 3이 되는 건가요? 3, 7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가 좀 이제 조금 이제 커져간 거죠. 커져가는 형태로 되니까 뭐 A2보다는 이쪽이 좀 크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4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 곱하기 3 곱하기 7 되어 있겠고 4 컨비네이션이 그러면 2 곱하기 3 처리되면 되겠고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3 곱하기 또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좀 뭐 약분 좀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좀 그다음에 A5까지 마저 구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10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처리됐을 때 5 컨비네이션 5가 되면 이제 5 컨비네이션이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6을 구하게 되면 13, 7 되는데 여기는 6 컨비네이션 2에다가 4 컨비네이션 2가 되게 되면 이쪽에 이게 4 컨비네이션 2에다가 이쪽에 이제 5 컨비네이션 2가 됐으니까 이거는 6 컨비네이션 2가 됐으니까 똑같은 계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 둘만 좀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는 10 곱하기 10 될 거니까 10 곱하기 9가 되는 거니까 이쪽이 좀 더 크죠. 5가 좀 제일 커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A5를 좀 계산을 좀 마저 하게 되면 10 곱하기 3 곱하기 7 되겠고 10 곱하기 10 되기 때문에 이게 약분되는 거니까 21분의 10 해서 계산 결과가 좀 나오면 되겠고요. 2분의 1에 아주 근접하죠. 근접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 답은 뭐 한쪽이 20분의 10이 돼 있으니까 또 다른 쪽은 또 20분의 11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400분의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400분의 아이고 37이 21이군요. 아이고 20이라뇨. 좀 열심히 다 해놓고 좀 틀리면 안 되죠. 21, 21. 그럼 441이 되는 거죠. 441에다가 110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연산이 복잡한데요. 우리가 좀 큰 흐름 틀에서 계산하라는 부분들 어느 경우가 좀 최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죠. 이렇게 2분의 1 근처가 되는 부분들이 됐을 때 여집합 확률하고 계산되고 크다라고 하면 됐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인 형태식이 나왔는데 이제 문자로 됐으니까 또 이 부분들 문자에서 또 다시 살펴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실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점점 2분의 1에 가까워져가는 좀 큰 숫자를 좀 찾아가는 부분들이 풀이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같아지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게 되게 되면 A3 부분들하고 A7 부분들이 또 이렇게 좀 같아지는 항목이 될 거니까 한쪽은 그쪽은 좀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장 펴놓고 좀 연습을 좀 충분히 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 A의 눈, B의 눈 이렇게 문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좀 지난다. 그건 뭐 좌표를 좀 대표해주면 되죠. 그러면 4-2A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A 마이너스 B는 이꼴 4입니다. 라는 관계식 좀 얻어져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확률 구해 가는 건가요? 와, 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냥 곧바로 그럼 답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B가 이거 좀 짝수가 되니까 B가 좀 짝수가 돼야 되겠죠? B 값이 2가 나오게 되게 되면 아이쿠 그러면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3이 되면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좀 4가 되게 되면은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4가 되면 되겠고 6이 되게 되면 10이니까 5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뭐 짝수 돼 있으니까 이쪽은 짝수 돼야 되겠고 0하고 8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니까 주사위 2개를 좀 던진 거니까요. 36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36분에 가지수가 3개 좀 이렇게 해서 가지수 3개 좀 처리해주게 되면 정답 1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건 또 좀 가볍게 좀 처리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부터 9까지 잔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았더니 적힌 수의 합이 짝수가 되겠습니다.
짝수란 전제 조건이 깔린 건가요? 뭐 3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의 적힌 숫자가 홀수일 확률이 이렇게 됐으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온 거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서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짝수가 되는 부분은 짝짝짝 이렇게 3개의 경우가 있겠죠. 짝수 이렇게 되는데, 짝수 하나에다가 홀수 2개인 경우도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이런 전체 경우 중에서 짝수에다가 홀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달라.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면 이제 9장 중에서 3장을 끄집어냅니다. 라고, 3장을 꺼낸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홀짝 개수를 좀 구분해주는 게 좋겠군요. 홀수는 5개가 있겠고, 짝수가 4개가 있는 거죠. 일단 뭐 전체 가지수는 9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9 컨비네이션 3 되겠고, 나중에 계산할 때도 9 컨비네이션 3이라서 이 부분들은 연산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다 약분될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열심히 이제 연산을 좀 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짝수 3개 끄집어낸 것은 4 컨비네이션 3 해주면 되겠고요. 4 컨비네이션 1에다가 5 컨비네이션이, 여기는 4 컨비네이션 1에다가 5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가 4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4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4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또 4로 또 약분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11분의 10입니다. 라고 계산돼가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큰 흐름 틀에서 봤을 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짝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을 때 2장의 카드가 홀수인 경우 이렇게 돼서 구성 자체가 짝수 3개인 경우, 짝수 하나의 홀수 2개인 경우, 전체 가지수 중에서 이렇게 짝수 하나의 홀수 2개인 경우 해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알아가는 절차는 철저하게 좀 학습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좀 연산하는 연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집합 X 1부터 9까지 숫자가 되어 있는 그런 집합 X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를 좀 선택을 하겠다. K개를 좀 선택한다 이런 얘기죠. 자연수일 확률, 연속하는 자연수일 확률을 BK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때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뭐냐 물어봤는데 열심히 좀 조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P2를 좀 조사한다는 얘기는 9개에서 2개를 골라가는 건데 연속하는 숫자면 1, 2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8, 9로 끝나는 거니까 뭐 8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8은 있는 상태고 9 곱하기 8 나누기를 좀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쓸까요? 뭐 나누기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2를 좀 분자에 올릴까요? 8을 좀 약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되면 일단은 9 곱하기 4분의 이제 8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약분되는 거 알지만 좀 써놓고요. P3을 선택하면 9 컨비네이션 3에다가 뭐 개수가 이제 뭐 3개 이렇게 되어가는 거니까 개수가 하나 좀 줄겠죠. 7입니다라고 형태로 좀 얻어져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 8, 7 됐는데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좀 3이 이렇게 되어 있겠고 7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좀 8을 좀 약분하는 게 좋겠군요. 오히려 이제 8 약분하고 2를 남기는 게 좋은가요? 그죠? 무슨 이제 약분하고 2를 남겨서 9 곱하기 2 이렇게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약분되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좀 비교를 해야 된다면 이것도 약분을 해서 4 만들게 되면 9 곱하기 4에 좀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항목인데 숫자는 좀 더 작아진 거 맞습니까? 작아진 거가 맞겠죠. 뭐 그죠? 여기는 4를 좀 곱하게 해주면 8 되는 거니까 아이고 더 작은 거 됐으니까 4를 좀 처리하게 되면 9 컨비네이션 4가 되겠고 여기는 6으로 좀 줄겠습니다. 9, 8, 7, 6 되겠고 여기는 이제 6 그 다음에 4팩 6이 좀 되니까 4, 3, 2 부분들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6 지워지고 그 다음에는 4, 8을 좀 이렇게 지워볼까요? 그러면 9 곱하기 7에 이제 3 이렇게 되게 되면 숫자는 좀 확실히 더 작아진 거죠. 4에서 7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P5를 구하게 되면 9 컨비네이션 5는 9 컨비네이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5 되는 거니까, 아이쿠, 이거는 뭐 더 작은 값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9, 8, 7, 6에다가 5 곱하기 해주고, 그 다음에 4, 3, 2 이렇게 있는 모양이면 이제 8이 소거가 되고요. 여기 또 2 소거가 되는, 소거돼서 2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9, 7, 2에다가 이제 5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 위에 어쨌든 P4보다는 P5가 더 작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P6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요. 9 컨비네이션, 이건 좀 3이 드는 거죠. 6이 이제 3이 이렇게 되는 거겠고, 여기는 뭐 4 이렇게 되는 모양. 그럼 9, 8, 7 되겠고, 4 곱하기 3,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소거가 되면요, 9 곱하기 7 됐고, 여기 3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니까, 이거 좀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다 2를 쓰게 되면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니까 5가 더 작은 숫자죠. 그럼 P5가 더 작은 숫자, 이런 형태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숫자가 좀 다시 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더 계산하지 않아도 P5가 가장 좀 작은 결과입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어찌 좀 재미있는 문제 유형 같긴 한데, 아이고 이거 뭐 그렇다고 곧바로 또 문자 형태로 해서 뭐 문자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한다는 것은 또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런 거니까 음, 큰 흐름대 좀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직접 숫자로 해서 살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곳에 뭐 개수 자체가 8, 7, 6 뭐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여기도 이제 문자로 되겠고 뭐 선택하는 부분도 좀 문자가 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문자로 해서 연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숫자로 해서 확인해 가는 것이 좀 더 또 확신을 갖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7%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좀 진단을 한 거죠. 이렇게 진단할 확률이 0.97이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도 진단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0.9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논란이 되는데 걸리지 않은 사람도 암에 걸렸다고 이게 진단하는 거잖아요. 어이구, 아주 나쁜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군요. 어쨌든 이 사람이 300명하고 700명 전수해서 검사를 좀 했습니다. 선택했을 때 걸렸다고 진단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제 걸린 사람이 걸렸다라고 안 걸린 사람이 걸렸다 이렇게 좀 진단받는 요걸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죠. 암에 걸린 사람 300명 뭐 확률 과외가는 거죠. 그러면 명수는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1000명 중에서 300명이 되니까 일단은 10분의 3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100분의 97 이런 형태로 진단을 받을 거고요. 10분의 7 이런 사람 중에서는 100분의 5만큼이 또 진단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하, 이걸 또 좀 산수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어이쿠 뭐 해야 되겠죠. 뭐 100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3, 7이 21에다가 3, 9, 27 그럼 이제 29에서 계산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5, 7, 35에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32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0.326 해서 계산해 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뭐 문제 내용 좀 살짝 좀 정리해서요. 병에 걸린 사람을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경우, 걸리지 않은 사람을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하는 확률이 있는데, 걸리지 않은 사람을 또 이렇게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 이제 이렇게 100분의 5다 이렇게 좀 계산해 놓으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 사람 자체가 병에 걸린 사람, 걸리지 않은 사람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거니까 이런 환자들을 좀 진단하는 결과죠. 그래서 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들 확률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 좀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았는데 실제로도 걸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뭐 조건부 확률 형태로도 문제가 좀 많이 변형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 집합 중에서 X에서 아이고 9개 중에서 4개를 좀 고른 거죠. 임의 원소를 좀 택해서 집합을 좀 만들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원소 4개짜리 집합에서 원소 또 3개를 좀 열심히 꺼내 그죠? 3의 배수가 또 아닐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3의 배수를 좀 물어본 거라면 우리는 일단은 뭐 3의 배수면 숫자를 좀 분류해야 되죠. 4, 5, 6, 7, 8, 9 나머지가 일단 같은 종류끼리 좀 분류를 하고요. 3의 배수가 또 아닐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부터 좀 조사를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가 이렇게 좀 같은 경우 나머지가 이렇게 같은 경우 나머지 그냥 3으로 쓰죠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종류가 이렇게 좀 다른 경우가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원소 4개짜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원소를 이렇게 좀 골고루 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처음 배수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좀 3개의 종류들이 있는데 원소들을 이제 2개의 종류로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중에서 2개를 딱 골라서 2종류로 좀 구성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또 그 나머지가 같은 종류가 또 3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원소를 또 2개씩 골라서 이렇게 큰 틀에 4개의 원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개 중에서 또 2개를 고르고 또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는 그런 내용. 뭐 전체는 9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9개의 원소 중에서 4개를 골라넣어서 집합을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견산을 좀 하게 되면요 9, 8, 7, 6 되겠고 4, 3이 이렇게 좀 나누면 되죠. 그리고 분자 이 부분 계산이 3, 3, 3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248 소거가 되고요. 339 좀 소거가 되고요. 또 3이 또 소거돼서 2가 되면 되겠죠. 14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14분의 3. 자, 뭐 풀이는 좀 끝났는데 아이고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원소 개수가 분명히 4개라고 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좀 서로 다른 세의 원소의 합이 항상 또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지금 뭐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들 원소가 좀 3개 있으면 이제 결국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골고루 하나 가져도 안 된다 이런 얘기라서 특히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죠.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뭐 3개의 나머지가 다른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2개를 좀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선택을 하고요. 이때 이제 선택된 곳에서 원소를 또 3개씩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원소를 2개씩 갖고 있겠다. 이렇게 부분 좀 접근해 가면서 큰 틀을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론 정리 좀 이해되셨습니까? 좀 3의 배수들 문제들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기축적으로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좀 이해를 해서 확실하게 좀 잘 학습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고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공시점을 좀 A라고 좀 했고요. 개미가 A에서 출발해서 초당 1의 속도로 간다는 얘기는 뭐 길이가 1이니까 한 마디씩 하는 거죠. 모습을 따라 움직인다고 했을 때 6초 후에 다시 A가 있겠다. 6번 움직이는데 다시 A로 가 있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맨 처음에 이제 움직일 때는 방향이 이제 이곳으로 갈까 이곳으로 갈까 이곳으로 갈까 하니까 뭐 3가지씩 마저 움직여야 되니까 6초 동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체 가지수를 좀 볼 때는요 3의 6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부분 좀 깔끔하게 처리되겠고요. 근데 이제 A로 되돌아왔을 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좀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 한 마디 갔다가 되돌아오고 한 마디 갔다 되돌아오고 한 마디 갔다 되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때 이제 그 가는 곳은 가지수가 이제 3가지가 되겠고 되돌아오는 곳은 무조건 한 가지고요. 뭐 3 곱하기 1, 그다음 또 이제 3 곱하기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27가지입니다라고 이런 경우를 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뭐 2마디 가는 경우도 있겠죠. 먼 곳에 두 마디 들 수 있는 곳이 이런 곳인가요? 이런 곳까지 좀 갔다 오는 경우가 있다면 2마디인 곳 갔다 오게 되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하죠? 아이고 4번 4초 지난 거니까 또 한 마디를 또 또 움직이는 이런 경우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가지수를 구해가려면 일단은 2마디 되는 곳 장소 자체가 3군데죠. 3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좀 골라야 되겠고요. 이쪽은 골랐습니다. 골랐으면 이제 그곳에 가는 가지수는 또 2가지. 그럼 되돌아가는 거니까 2가지 되겠고, 그 다음엔 좀 1인 곳에 가야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갔다 오는 가지수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6까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마디 갔다 와서 또 2마디 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또 뭐 순서만 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좀 순서만 좀 이것만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36가지 해서 2마디, 1마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가지수는 또 그러면 72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거 뭐 하나 좀 빠진 게 있군요. 아이고, 2마디 정도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가 2마디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네. 아이고.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곳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다가 다시 2마디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때가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 아, 이런 경우가 있네요. 아이고. 일단은 그러면은 이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겠고, 거기까지 가는 가지수가 2가지 되겠고, 이곳에 갔다가 이제 되돌아와야 되는데요. 되돌아올 때는 이제 뭐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이렇게 2가지가 있겠죠. 되돌아오는 가지수 2가지가 되겠고, 다시 또 2군데로 갈 때 또 갈 수 있는 곳이 또 장소가 또 2가지니까 2가지가 되겠고, 되돌아오는 가지수도 2가지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이거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됐습니까? 그럼 48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됐습니까? 오호. 아, 만만치 않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걸 또 좀 해야 되는가요? 아, 3마디 있는 것도 있죠. 3마디 있는 부분도. 갈 수 있는 가지수는 그럼 몇 가지 있는 건가요? 뭐 3가지 갔다가 2가지로 가니까 6가지가 되는 거죠. 3인 곳에 갔다가 되돌아온 경우는 6 곱하기 되돌아올 때도 6가지 해서 36가지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아까 3의 6제곱 이렇게 됐었나요? 그때 뭐 27, 72, 27, 72가 있었고, 이거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죠. 72가 있었고, 그 다음에 48에 또 36 이렇게 있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약분을 좀 하나 해서 9에다가 24가 되는가요? 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16이 되는 거예요.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10이 이렇게 돼서 계산해 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고 3의 5제곱 처리가 되겠고, 얘가 그러면 여기를 먼저 계산하면 되는가요? 30에 40에다가 그다음에 20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6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60일. 그러면 이거는 80일에다가 또 3 한 번 더 거면 되죠. 243에 60일.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오. 이거 좀 이거 쉽지 않은데요. 좀 신경 써서 좀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전체 가지수는 무리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움직이는데 이렇게 거리가 A 지점에서부터 1 떨어진 지점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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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좀 사용되겠고요. 2 떨어진 곳 갔다 왔다 4초 그 다음에 1 떨어진 곳 갔다 왔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갈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2인 곳 갔다가 1인 곳으로 왔는데 다시 2인 곳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1인 곳 거쳐서 되돌아오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어이구 이런 부분들 여기 맨 마지막 이 부분들은 뭐 굳이 안 써도 되겠군요. 2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굳이 안 써도 크게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인 곳 선택하고 가고 되돌아올 때 가지수 그 다음에 다시 2인 곳 가는 가지수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가지수가 이제 이렇게 처리돼서 요것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인 곳 갔다가 되돌아오게 되면 6초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됐죠? 자, 일일이 좀 조건을 좀 따져서 계산해야 되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가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나요? 22번 복습을 통해서 좀 확실히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초반에는 좀 수월했는데 중반 이후부터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중간에 좀 섞여 있고 뒤쪽 파트는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몇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고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